자, 도대체 난 얼마나 잠들어 있었던 걸까? 1년도 더 된 것 같아. 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으차, 으차. 발 좀 잘 맞춰봐. 너 때문에 잘 못 걷겠어. 너희들은 못 보던 애들이구나. 너희들은 어디서 왔니? 얘들도 똑같은 아이들입니다. 저리 떨어지세요. 이런 애들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도대체 쟤들이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죠? 누군가 장난을 친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뭐 때문에 이 애들을 괴롭히는 거죠?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고요. 이 애들도 다 정상 투표제입니다. 애들이 왜 여기 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쟤들의 정체가 궁금하다고요. 쟤네한테 정투라고 부르는 거 들었어? 응, 우리는 정투가 아닌 것 같아. 얘들아, 너희들은 저기 정투들한테 가. 딱 봐도 우리와는 다르잖아. 우리가 이상한 애들이라고 밀어내고 쫓아냈어. 사람의 손을 타는 적이 안 보이고 새것같이 너무 빳빳하대. 우리도 정투가 아닌가 봐. 우린 누굴까? 엄마 아빠 믿는 걸까? 아무래도 내가 밖으로 가서 좀 알아봐야겠어. 그래.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좀 알아봐주면 좋겠어. 제발 우리가 누구인지 좀 알려줘. 그럼 내가 여길 빠져나갈 수 있게 너희들이 도와줘. 응, 그래. 저기요, 잠깐만요. 말씀 좀 물을게요. 여기가 어디죠? 여긴 K보트라는 도시입니다만, 그럼 전 바빠서 이만. 잠깐만요. 아니, 그렇게 정말. 저기요. 저기 잠깐만요. 너 누구야? 나는 나지. 흉내쟁이 없지. 나 멍멍이 소리도 낼 수 있다. 멍멍 저기 나 그만 놀리고 좀 도와주라. 여기 잡아. 근데 넌 못 보던 녀석인걸? 어디 사는 누구니? 글쎄, 나도 그게 궁금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 근데 바람에 날려서 여기 나뭇가지에 걸려버렸어. 어쨌든 도와줘서 고마워. 네가 네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고? 엄마 아빠는 있을 거 아냐? 나는 엄마 아빠 아래서 나왔어. 엄마가 동생들을 품을 때 알았지? 내가 어떻게 세상에 나온 건지. 난 엄마 아빠 누군지 몰라. 물론 동생도 없고. 내가 있던 그곳엔 자기가 어디서 온 건지 모르는 애들이 많이 있었어. 나랑 같은 처지랄까?
그래서 내가 대표로 우리가 누군지, 우리를 누가 낳았는지 알아보기로 하고 이 도시에 온 거야. 말하자면 파견된 건데 지금까진 이 도시 이름이 K보트라는 것밖엔 알아낸 게 없어. 이래봬도 내가 조류계에서 호기심 많기로 유명한 새 어치야. 내 이름은 제이. 넌 제대로 임자를 만난 거야. 지금부터 나를 고용하면 돼. 탐정 제이? 이 탐정 제이가 너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지. 나더러 탐정 제이의 의뢰인이 되라고? 난 보다시피 무일푼이야. 이거 봐, 빈털털이라고. 나는 대가는 필요 없어. 돈 같은 건 바라지도 않는다고. 단지 내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호기심을 채워줄 사건이 필요할 뿐이야. 나 탐정 제이는 이 사건을 맡을 자격이 충분한 것 같아. 이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떠올랐거든. 정말이야? 그럼 나 좀 도와줘. 내가 누구인지 알 수만 있다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지만 여기저기서 날 배추잎 투표지라고 부르는 걸 들었어. 그냥 짧게 배투라고 불러. 이제부터 널 탐정 제이라고 부를게. 우리들의 탐정이 되어줘. 그렇다면 내 손을 잡아. 근데 나 이거 손이니 발이니? 2개밖에 없으니 원. 어쨌든 꼭 잡으라고. 좋아, 알았어. 너만 믿을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2022년 이런 봄에 시작해서 2023년 한겨울에 끝난 거의 2년이 걸린 애니메이션 배추잎 투표지 출생의 비밀 배투 출비의 에피소드 1과 2를 지금 보셨어요. 여러분은 배추잎 투표지 우리의 배투 부모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마 알고 계시면 아마 10억? 거의 뭐 100억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엄청난 현상금을 그렸는데도 배투를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낳았는지 그 부모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애니메이션은 엄청난 고퀄입니다. 디즈니에 주로 납품을 하는 업계 최소 10위 안에 드는 굉장히 그 뛰어난 애니메이터들이 만든 작품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애니메이션 제작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독지가 뿐만 아니라 제작 감독님 그리고 목소리 더빙을 해준 배우분들까지 엄청나게 소중한 분들, 귀중한 분들이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일일이 다 돈을 들여서 했다면 할 수 없었을 테고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비용과 엄청난 많은 분들의 그 자원봉사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고퀄 애니메이션을 한 30분 정도 이렇게 된 걸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정도만 해도 수억이 들어갑니다. 2시간 정도 해도 아마 그 4.15 부정선거의 진실을 다 밝히기는 어려울 텐데 워낙은 20분에서 30분 정도 애니메이션으로 처리하고 또 비용이 조금 줄어드는 이런 다큐멘터리 이런 거를 합해서 작품을 완성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여의치 못해서 다큐는 다큐대로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대로 분리하게 됐습니다. 다큐멘터리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당한표, 일명 당한표 많이 보셨을 텐데 당한표 뒤에 나온 더 카르텔까지 합해서 왜 더 카르텔까지 합해서 보시면 여러분이 4.15 부정선거 전모를 아는 데 도움이 될 텐데요.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는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그 4.15 부정선거에 대한 책이나 애니메이션 다큐만 해도 충분히 2020년에 있었던 총선의 문제를 알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그 작품들이 그다지 이렇게 확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를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는 뭐 일단 그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수익 창출을 못하게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여러 가지 여건 중에서도 지금까지 4년 동안 꾸준히 이 문제를 다뤄온 많은 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에 함께 하신 분들과 그리고 수많은 블랙 전사들 그분들이 지금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한 분 더 기억
꼭 해드리고 싶은 분은 당한표나 이런 애니메이션 제작 이런 것들에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크게 힘을 실어준 분인데요. 지금은 더 이상 국정원장이 아니시지만 김규현 국정원장님께서 계실 때 국정원 차원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을 공신력 있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모두 언젠가는 아주 빛나는 결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애니메이션 배투출비 에피소드 1, 2를 보셨는데 앞으로 제가 4회에 걸쳐서 그 해설을 매주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상한 투표지, 배추뉴 투표지에 비밀이 숨어 있다 이렇게 말했고 이 큰 제목으로 4.15 부정선거의 정점에 팔로드 파티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팔로드 파티는 이 부정선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일종의 계륵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거 삼키기에는 너무 딱딱해 이런 계륵이었는데요. 저는 실제로는 계륵이 아니라 이 팔로드 파티가 향후 이제 부정선거 규명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다이아몬드 같은 빛나는 보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는 분들이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 향후 저는 거의 100년은 걸릴 거라고 보는데 100년 사이에 이 모든 비밀이 다 보일 것 같습니다. 제가 100년 이렇게 말하니까 벌써 절망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아주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뭐 10년, 5년 안에도 지금 당장 대통령이 결심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달 안에도 다 규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이 부정선거 문제는 권력 현상 한가운데에 들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권력이 없는 저희는 겨우 이런 목소리밖에 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팔로드 파티가 처음에 세상에 나타난 것은 민경욱 전 의원의 공표 때문입니다. 이 민경욱 의원님이 이 팔로드 파티를 세상에 내보냈을 때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괴담이다. 어떤 사기꾼한테 낚인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일각에서는 매우 엄밀한 치밀한 수학적 접근을 하던 분들이 뭐 수학에 상당히 조예가 있는 분들이 절망을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팔로드 파티는 수학적으로 접근하면 답이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수학적 영감이 필요하고 하나의 상당히 과학적인 그 휴리스틱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은 맞지만 이 팔로드 파티 그 자체는 수학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알고리즘이다. 이런 사실을 밝혀준 분이 후사장이라고 그 별명으로 불렸던 장영우 대표인데요. 장영우 대표조차도 이 팔로드 파티를 어떻게 발견해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자연과학의 영역이다. 굉장한 뭐 영감이 필요한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럼 정작 이 팔로드 파티를 발견한 로이킴이라는 사람은 이 실체를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긴 시간을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그 갯벌에 들어가서 이 숫자들로 모여있는, 숫자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갯벌과 같은 곳에 들어가서 로이킴은 처음에는 물고기나 문어 같은 이런 생물을 찾으려고 했는데 정작 들고 나왔더니 그것이 금괴였어요. 이 금괴를 가지고 로이킴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종의 갑각류가 아닐까, 뭐 조개류가 아닐까,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하고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그런 긴 시간이 있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 팔로드 파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체에 접근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던 것은, 저희가 애니메이션으로 접근했던 것은 그래도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접근하기가 쉽다 이렇게 봤기 때문이에요. 이 애니메이션 30분을 다 보신 분들이 처음에 한 10분 정도는 굉장히 쉬운데 10분 넘어가면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팔로우 파티 자체를 그 10분 내지 20분에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해커의 지문과 해커의 지문 발견기, 이 두 권을 자세히 스터디를 하면 그래도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두 권을 꼼꼼하게 읽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해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이 네 번의 해설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하나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네 번의 그 해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해커의 지문, 팔로우 파티를 조금 설명해 드리는데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 책을 읽으시고 또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스터디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팔로우 파티를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방송을 통해서는 최대한 쉽게 한번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애니메이션이 제작되고 나서 바로 해설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사이에 와병 중이어서 시간을 많이 놓쳤어요. 지금 이제 새로 시작된 이 해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첫 번째 그 시간에 제가 이 이상한 투표지의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배춘주 투표지나 뭐 일장기 투표지나 아니면 하살표 투표지나 여러 가지 뭐 배여일화라고 요즘에 부르는데 여백 투표지나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거의 쏟아져 나왔죠. 쏟아져 나왔을 때 뭐 이게 증거가 되느냐, 대법원에서도 아니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이상한 투표지는 증거가 됩니다. 이게 증거라는 단어로 쓰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일단 증거라는 단어는 그 일상적인 용법으로 쓰일 때랑 법정에서 쓰일 때 좀 다릅니다. 뭐 기자들이 이거 취재할 때 이거 증거 있어? 증거 있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대부분은 유죄 입증을 하는 증거 수준은 아니고요. 이걸 취재할 만해? 보도할 만해? 이런 정황이 많고, 아니면은 제가 증거 계단을 여러 차례 보여드렸는데 아주 뭐 그 단순 추측 이상의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합리적 의혹, reasonable suspicion이라고 하는 이 합리적 의혹 정도만 되면 언론계에서는 증거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수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검찰 이런 데서 증거로 부를 때는 이 합리적 의혹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것보다는 훨씬 더 개연성이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뭐 우리가 지금 부정선거 얘기할 때는 선관위에서 제보를 해준다거나 이 정도는 있어야지 수사에 들어가거든요. 지금까지 수사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이상한 투표지, 이런 배춘주 투표지나 이런 것은 합리적 의혹, reasonable suspicion을 넘어서는 사실은 개연성이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되는 증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도 증거가 되는데 당연히 언론사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증거는 이미 다 나왔는데도 합리적 의혹 정도만 돼도 언론사는 다 취재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사가 모두 조용하죠. 그리고 이런 이상한 투표지, 배춘잎이라든지 하살표라든지 지금 부모를 찾아서 애타게 방황하고 있는, 방황해봤자 여러분 애니메이션에서 봤지만 고양이가 나 바쁘다, 뭐 대부분 다 자기가 바빠서, 자기 일이 바빠서 부정선거 같은 것은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대다수의 K보트 시민들처럼 지금 수사가 없죠. 지금 제가 보기에 이런 이상한 투표지 정도면 언론사가 취재에 달라들어야 되고, 그리고 수사기관이 충분히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만한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죠. 피해자인 국민의힘조차도 가만히 있으니 이런 침묵이 가장 이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증거는 이미 나왔어요. 이 정도 증거는 명백하게 수사를 들어갈 수 있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투표지가 아니라 지폐가 이런 이상한 지폐, 배춧잎처럼 미스프린트가 있다거나 그랬을 때 조폐공사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사에 들어가겠죠. 문제는 지금
성관이가 설마 이렇게 생각하고 성관이의 부실이겠지. 여러분 조폐공사가 이렇게 부실 집회를 내놓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죠. 당연히 수사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성관이가 지금 이런 이상한 투표지를 막 쏟아내는데 부실이라고 말하거든요. 범죄라든지 부정의 증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굉장히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 5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면 뭐 이상한 지폐가 나오면 바로 수사가 들어가는데 지금 투표지 한 장이 위조됐다? 이상하다? 그런 것은 여러분 이미 거의 뭐 그랜저 이런 거, 요즘에는 제네시스겠죠. 제네시스 한 대 이상 값이 투표지 한 장의 가치라고 하는데 수사를 안 하거든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 이런 현상 한가운데에서 저희가 팔로드 파티를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특히 부정선거 규명하는 분들도 이 팔로드 파티 때문에 애초부터 우리가 괴담꾼이 되고 음모론자가 된 거야. 이 팔로드 파티 뭐 중국 공산당의 구호라고 말할 수 있는 공산당만 믿어라, 공산당만 따르라, 이런 구호로 이 사태를 복잡하게 안 했으면 문제가 더 쉬웠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우군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관되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성관이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성관이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위조 지폐가 나타났다고 할 때는 조폐공사의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수사에 들어가는데 조폐공사를 수사하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조폐공사가 저런 실수를 하지 않으니까. 비슷한 논법으로 성관이가 저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좀 믿지를 않는 것 같아요. 복잡해졌죠. 다시 말하면 성관이가 하나의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얼버무리기도 쉽고, 그리고 대형 로펌을, 뭐 엄청난 로펌이죠. 대륙아주 같은, 대륙아주는 보통 권력기관이 아니에요. 대륙아주라는 권력기관은 10년 사이에 가장 크게 성장한 권력기관인데 거기는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어요. 완전 대구 쪽의 우파였던 강효상 그런 전 의원도 있고, 그리고 완전히 좌파라고 하고 할 수 있는 지금 MBC 사장 권태선 씨 동생도 거기 있었죠. 좌우의 권력자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안에 급부상한 대륙아주 같은 그런 로펌을 고용해서 우리 같은 민간인을 상대해 버리니까요. 거대한 권력기관을 저희가 상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팔로드 파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권력기관, 성관이가 모든 선거 결과물을 다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은 선거 데이터는 한번 발표하고 나면 없앨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팔로드 파티가 바로 성관이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확정지은 바로 그 선거 결과 데이터에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팔로드 파티를 비교적 빨리 이해했기 때문에 로이킴을 거의 뭐 10차례, 20차례 셀 수도 없이 통화하고 면담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좀 빨리 알았거든요. 그리고 로이킴조차도 이 실체를 잘 모르고 있을 때 저는 감으로 제가 갖고 있는 이 종합적인 인식 영역으로 이것은 이 팔로드 파티는 당락 어떤 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결정짓는 그런 알고리즘이 아니다. 이것은 선거 청사진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워터마크 같은 것이다. 누가 만들어냈는지, 누가 이 계획을 짰는지를 보여주는 워터마크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없었다 해도 결과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굉장히 빨리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팔로드 파티를 인식한 결과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선거 보전을 할 때는, 선거 보전을 했을 때는 우리가 발견할 수 없지만 재검을 할 때는 이상한 투표지를 발견할 수 있다. 제가 그런 입장을 그 6.28 재검
선거가 끝나고 나서 1년 2개월 정도 지나서 드디어 시작된 재금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상한 투표지가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제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배춘입 투표지라는 이름은 제일 먼저 제가 명명했는데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것은 이 발로트 파티라는 선거 결과 데이터에 찍혀 있는 이 암호 알고리즘, 암호 문자 같은 알고리즘을 보면서 이 선거가 굉장히 독특하게 이루어졌다. 미리 당락을 계획하고 그리고 당락을 맞춰놓고 사전 선거 결과를 보고 선거 당락 당일 선거 결과를 다 유추해서 투표지를 미리 준비를 해 두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위조 투표지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2차 위조 투표지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 발로트 파티를 보면서 이 숫자를 맞추긴 맞추지만 정확하게 못 맞췄을 것이다. 그래서 전산으로 맞춰가면서 결과를 발표했을 것이다. 이중적인 조작이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막상 보전을 해서 숫자를 세워보면 당락은 바뀌지 않지만 숫자가 다 다르게 동단위로 모두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부랴부랴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다시 제작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때 이상 투표지가 막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요약을 하면 지금 이상한 투표지를 보면서 이게 증거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확실하게 증거가 됩니다. 언론사에서 말하는 증거는 사실은 정황에서 조금 더 넘어서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그런 걸 증거라고 불러요. 사실적으로 민간에서. 하지만 법적으로는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이유 그리고 유죄 입증을 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 이런 것은 검사가 확정하는 거거든요. 이 검사가 확정하는 그 수준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이런 이상한 투표지입니다. 대신 검사가 이것을 증거라고 확정할 때는 수사를 좀 더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국가수에서 이 투표지가 공인된 투표지가 맞는지 무림제지라든지 이런 전주제지 같은 이런 애초에 납품한 투표지가 종이가 맞는지 이런 것들 다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수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이런 수사를 하면은 다 밝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텐데 제가 첫 시간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 배춘입 투표지의 부모는 성간이의 아주 일부 숨어있는 몇몇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말하고 시작을 합니다. 팔로드 파티를 통해서 제가 이 사실을 빨리 알아챘던 것은 두 가지 방식의 이 선거 부정, 이 중첩된 선거 부정을 보여주는 것이 이 팔로드 파티였다. 이 팔로드 파티라는 선거 데이터에 나타나는 이 증거 때문에 애초에 선거 계획표가 있고 청사진이 있고 그 청사진에 청사진이 그대로 현실화됐기 때문에 청사진에 넣어두었던 팔로드 파티가 결과에도 나타났다. 사실 이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갈 때는 전산적인 조작이 있었을 것이다. 이 전산적인 조작을 한다는 것은 실물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막상 재검을 해보면 실물표 수와 전산 데이터가 조금씩 다 어그러져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그러면 이 신비한 암호 문자 선거 계획표에 넣어두었던 이 암호 문자를 로이킴은 결과 데이터를 보고서 어떻게 발견했는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발견했는지 제가 로이킴을 인터뷰해서 거의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다 탈탈 털어내듯이 그렇게 털어서 해커의 발견기를 썼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제 세 차례 더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시간, 여러분 첫 시간을 통해서 이상한 투표지에 선거 부정의 비밀이 있다. 4.10 선거 결과에는 저는 팔로드 파티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 규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4.10이라든지 기타 계속된 이 선거 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4.15를 중심에 놓고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의원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이 정도 위기가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잠들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었는데 잠들어 있었구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지금 새로운 권력을 갖고 통치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2024년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 선거는 전면적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10%에서 20% 사이 엄청난 부정이 있다. 그리고 이 부정이 계속되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없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저희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 선거 증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이 발견된 증거를 통해서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는 이제 새로운 단계가 이제 펼쳐질 것으로 믿습니다.